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의 한 유명 식당 체인점이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유명 식당 체인점이 지난 2월까지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아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를 소주로 씻어 정상적인 고기와 섞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은 냉동 고기를 온수에 해동한 뒤 상온에 보관해 세균 증식 우려로 상할 우려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을 사과하고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 조치와 전 매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법무부와 의정부 교도소는 지난달 의정부 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 A씨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면회 온 가족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책임자인 의정부 교도소 비소장과 해당 직원 2명, 보안과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의정부 교도소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회와 패션쇼 하면 흔히 많은 관중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관객 없는 랜선 음악회와 패션쇼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랜선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귀에 익은 팝송이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도 들려옵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슴을 울립니다. 양주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만든 작은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양주시가 무관중 비대면으로 마련한 랜선 음악회입니다. 관객은 없지만 시민들은 실시간 SNS를 통해 음악회를 감상합니다. 랜선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기 위해 양주시가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분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개최를 했고요. 패션 모델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런웨이를 당당히 걸어갑니다. 멋진 포즈와 강렬한 눈빛, 일반 패션쇼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패션쇼 장에는 갤러리들이 없습니다.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가 마련한 무관중 랜선 패션쇼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패션 행사가 취소되자 관객 없는 비대면 패션쇼를 마련한 겁니다. 계획하고 있었던 국내외 전시회들이 모두가 취소되면서 저희가 개발하는 신상품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상품들을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 20명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디자이너별로 순차적으로 SNS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자이너들은 랜선 패션쇼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매출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쇼를 못 보셨던 분들이 저희 옷을 보시고 언제 구매하실 수 있느냐 하고 조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50%가량 줄었는데 온라인 패션쇼를 한 이후로 다시 약 20% 정도 성장해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패션쇼는 장옥진 미술관과 차트 갤러리에서 열려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접촉을 위한 랜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하철 7호선 노선 변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지하철 7호선은 이미 공사가 착공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정부 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장암동과 밀락지구를 경유하게 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말 기본 계획대로 착공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국회에 입성하면 지하철 7호선 노선 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양주 회천 택지개발지구에 경원선 철도역이 신설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원선 회전역 신설을 위해 양주시, 철도공사, 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건설되는 회전역은 314억 원이 투입되며 이달 중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의회들이 후반기 운영에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두천 시의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정문영 의장 모시고 후반기 각오와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문영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선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성수, 최금숙 전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의회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치에 있어서 다소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갈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민주주의는 결국 대립되는 의견들을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회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두천 시의회 갈 길이 참 바쁩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 기대하면 좋을까요? 정치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밥상을 더 맛있고 풍요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동두천 최우선 역점 과제로서 저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둘째, 대기질과 수질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동두천시 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 소통하고 실현 가능한 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경기 북부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동두천 시의회에서도 유치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동두천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민주화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희생 위에서 뽑힌 것입니다. 도 산하기관 북부권 분산 배치의 목적은 낙후 지역 배려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그렇다면 유치 지역 선정에 있어서 당연히 동두천이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동두천시의회는 소통의회, 현장의회, 전문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아름답게 색칠할 수 있게 그 밑그림을 정성껏 그리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향한 참되고 우직한 디딤돌이 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길을 동두천시가 활짝 열겠습니다. 네, 동두천 시민을 위한 후반기 의회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한 차례 파행이 있었는데요. 결국 손세화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6일 오전 제151회 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5대 후반기 의장에 손세화 의원, 부의장에는 송상국 의원, 운영위원장에 임종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손 의장은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4표를 얻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포천시 의회를 바로잡고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포천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포천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7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 이사단장과 한미연합 사령관 등을 수차례 만나 미반환 미군 기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올해는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기지 반환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의정부 내 미반환 미군 기지는 호원동 캠프 잭슨과 고산동 캠프 스탠리,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총 3곳입니다. 안 시장은 기지를 돌려받은 후에는 국가 주도로 기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 호화 화장실 논란에 대해 의정부시와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반박하고 나서며 사업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 여갑 공공화장실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은 정치적인 음해라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여갑 화장실은 택시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검토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짓기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의정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특정인이 화장실 건립 사업을 예산 낭비라며 비판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의정부 여갑 공원에 6억여 원을 들여 공중 화장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호화 화장실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학생 수가 점점 줄면서 지방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급기야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안에 지방대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벼랑 끝에 선 지방대학교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인서울 쪽으로 하지 않을까. 2018년 개교 26년 만에 폐교된 강원도 동해 한중대학교입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27.3%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뽑는 학교에 학생들이 30명도 안 온 겁니다. 전 총장의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2013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 지역에서 대학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 남원 서남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외대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폐교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방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 수는 약 140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도권에 삽니다. 거기다 서울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마저 지역을 떠나면서 지방대 정원 미달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신입생 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사설교육업체가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생 충원율 하위권 50곳 대학 중 80%가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의 서울 수도권 소재 학교는 종교대학이었습니다. 2023년 가면은 한 정원에 비해서 한 50개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지방에는 50개 대학, 50% 지방대학이 폐교가 돼버리면 그 지방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국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학생들이 줄자 지역 대학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유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1학기에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고 2학기 역시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학교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던 지방대는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돼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학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만들어 충원율을 채우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립전문대 교수들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입학생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학생을 만든 이유는 바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습니다.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00명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가 기준 자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중심 대학이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 그 맞춤형 그런 그 정책을 피거나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점점 침체되는 상황. 지방대는 이미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축구부가 없는 학교에 다녀도 인근 축구부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축구클럽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경기도의회는 학교 축구부와 비영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학교 축구부와 학교 밖 축구클럽이 선수 육성부터 대회 출전까지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구클럽입니다. 개방형 축구클럽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법인 승인을 받은 뒤 학교 측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장흥계곡이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양주시는 장흥계곡에 설치돼 있던 불법 영업시설을 지난해 모두 철거함에 따라 이곳에 시민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흥계곡 시민환원 TF 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계곡 시민공원에는 앞으로 60억 원이 투입돼 진입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방문 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령명령을 19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방문 판매업체 등 4,800여 곳은 해당 기간 집합 홍보와 교육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됩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도내 업소 8,300여 곳 중 방역수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895곳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내에 마련되는 감염병 관리과는 감염병 관리팀과 감염병 예방팀 의약무팀과 이동보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역학조사와 집단 발병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또 보건위생과 명칭을 위생과로 변경하고 식품위생 지도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강화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